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64에 접어든 한 집안의 엄마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황당해서 제 감정이 잘 추스러지지가 않네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서는 모든 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일들을 주위에서 들어본 적조차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힘겨운 날들의 연속으로 인해 아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아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언제부턴가 아들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생전 꾸미는 모습은 본 적도 없었는데 미용실도 자주 다니고 한껏 멋부리는 행동들이 남편과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옷을 사거나 멋을 내는 것조차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활력을 쏟는 걸 싫어하던 아들이 갑자기 변하니까 저희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32살에 헛바람이 불었나 생각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연애 한 번 했을 때 헤어짐을 통보받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도 없이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면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세월이 10년이 넘어버렸고 결혼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전혀 생각 없다고 단칼에 저희 말을 끊어버렸어요. 그만큼 여자에 대한 배신과 증오가 상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이유는 20대 초반에 만나고 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걸 보곤 더 이상 여자를 믿지 않았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들을 변하게 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을 발전시켰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소개가 들어올 정도로 아들은 재산을 많이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좋은 여자들의 소개도 전부 마다하던 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확 바뀐 모습을 보니 저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늦은 밤 집에 들어온 아들을 조용히 거실로 불러 모두가 둘러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요즘에 혹시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 같은 게 혹시 있니? 요즘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말해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네, 그래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냥 가볍게 만나는 정도라서 진지한 발전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데 네가 여자를 안 만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만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여자가 다른 여자들보다 마음에 들어서 그래도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는 거잖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거지? 나중에 기회 되면 얼굴 보여줄 수 있지? 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질문에 난감한 표정으로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며 피곤하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무심한 척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더니 아들이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분명 괜찮은 여자니까 만나는 것 같다며 들뜬 목소리로 태도가 돌변해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아들이 앉아있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지 들어가고 나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니 괜히 짜증만 나더라고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충분히 잘할 거라 생각하며 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 기회를 보고 한 번 더 물어보게 되었어요. 아들은 어느 정도 만나다 보니 마음에 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소아과 의사라는 걸 알려주었고 생각보다 꽤 큰 병원을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워낙 바빠서 저녁에 잠깐 만나고 있다며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갔고 아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아들이 만나고 있다는 여자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 마음의 결정을 정한 듯 저희에게 결혼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인사하려고 오는 여자가 상당히 신경이 쓰였는지 옷부터 음식까지 전부 보기 좋게 준비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여자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들어와 소개를 시켜주면서 보게 된 얼굴은 자만히 성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느낀 감정은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고 살아온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살짝 아쉬웠던 건 아들보다 4살이나 많은 나이가 신경이 쓰였지만 요즘 그 정도 나이는 아무것도 아닌 시대라 별 문제 삼지 않고 넘겼습니다. 확실히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소아과 의사라서 그런지 저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대답을 해주는데 의사에게 상담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말을 편히 한다고 얘기하면서부터 적극적인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제가 하는 물음에 전부 답해 주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현재 일하고 있는 소아과가 많이 바쁘다며? 혼자 운영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 상대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의 딸도 소아과 원장인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 있더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을 상대해야 하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러워야 하니까요. 실수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소아과에는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원장이 저 포함 총 3명이서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보러 와서 원장 1명 더 충원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있는 중이라 더 많이 바빠졌네요.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으며 알아가기 시작했고 함께 있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당히 괜찮은 여자라는 걸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아들이 바라는 대로 결혼 허락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정해둔 날짜가 다가와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도착을 하니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먼저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예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듣게 되었고 혼자서 예비 며느리를 위해 뒷바라지 해준 걸 알게 되었었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손에 굳은 살이 상당히 많이 박혀 있었어요. 온화한 표정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확실히 안사돈의 모습을 며느리가 쏙 빼닮았었고 그렇게 상견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끝이 날 수 있었어요. 결혼식 날짜도 조만간 정해야 했어요. 나이가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결혼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희도 서두르길 원했지만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도 결혼식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했었고 앞으로 둘의 인생이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결혼식 날짜까지 전부 정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결혼식 준비까지 해야 되니 꽤 많이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얼굴 표정은 상당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따가 시간 돼요? 어머니 며느리가 운영하는 소아과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도 같이 먹을 겸 퇴근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생각 있으면 나오시고요. 아버지한테 전화해보니까 친구분들 만나고 계신다면서요? 응, 일적인 문제로 나가신다고 했는데 나만 가면 되지. 굳이 너희 아빠까지 갈 필요 있겠니? 그럼 이따 보도록 하자. 그래도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아들에게 얘기했었는데 며느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일정을 잡아 초대해 주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한창 리모델링 중이어서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꽤 큰 소아과였고 의사인 며느리를 두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두리번거리며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 진료실에 들어가 보았어요.
처음으로 이런 곳을 여유롭게 구경하다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진료 모니터 옆에는 우리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고 여러 가지 경력이 담겨 있는 액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과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쭉 적혀 있었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을 끝내고 배고프다는 아들의 말에 병원 문을 닫고 저희는 아들이 예약한 곳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둘만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눈치 보고 먼저 일어났어요. 아들은 같이 들어가자고 했으나 둘이 못한 얘기마저 끝내고 들어오라고 얘기한 후 먼저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벌써 집에 들어와 있었고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 궁금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보고 느낀 그대로 얘기해주곤 피곤해서 먼저 자리에 누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부유한 집안도 아닌데 저렇게 잘 자라온 걸 보니 자랑스러웠고 앞으로 딸처럼 잘 대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왔고 어느새 일주일 정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지인분들이 의사 며느리 얻었다고 부러워하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자기 손자들도 나중에 며느리가 일하는 곳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다며 좀 더 신경 써주지 않겠냐고 며느리 덕을 보려 하고 있었어요. 주말이고 전화해서 얼굴 좀 보려고 했지만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아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할 게 많아 보여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전화해보니 얼굴 보려 했지만 그날만큼은 쉬고 싶다며 많이 피곤해 보여서 만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는지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았고 푹 쉬고 시간 되면 연락하라고 문자 한 통 남겨두고 지인분들과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지인분들과 모여서 목욕탕을 가는데요. 결혼식도 다가오고 몸도 좀 풀 겸 탕에 들어가고 싶어 지인분들과 함께 자주 다니던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한참 동안 목욕탕에서 몸을 풀고 집에 들어가려고 아직 탕에서 안 나온 지인분들 기다리며 옷을 갈아입고 출출하기도 해서 맥반석 계란에 식기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소란스러울 정도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엄마인지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며 목욕시키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쌍둥이인지 둘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이 제가 먹고 있는 식혜와 계란을 보더니 자기들도 먹고 싶다며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살짝 당황스러워 아이 엄마가 난감해 할까봐 몸을 살짝 돌렸어요. 그런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데 자기를 엄마라고 불렀다며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듣고 있던 도중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그곳을 다시 바라봤는데 그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온 엄마가 푹 눌러쓴 모자를 벗자마자 헝클어진 머리를 풀며 고개를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되었고 충격적이게도 곧 저희 아들과 결혼할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보며 엄마라고 떼를 쓰고 있는 쌍둥이 아이들을 야단치고 있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 일단 목욕탕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 같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목욕을 끝내고 나온 지인분들이 무슨 일 있냐면서 저녁 안 먹고 먼저 가려고 한다며 저를 붙잡자 예비 며느리와 쌍둥이 아이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게 되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며느리는 화들짝 놀란 듯 몸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며느리를 보며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며 제가 먹고 있던 식혜를 얼굴에 뿌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며 아이들을 밀쳤고 급하게 옷을 입히려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계란 먹고 싶다고 더 심하게 칭얼거리는 모습에
며느리는 참을 수 없었는지 아이들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며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모두들 당황한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 엄마인 거 확실하니? 할머니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얘기해도 된다. 저기 있는 계란이랑 식혜 너희들이 먹으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네. 네가 엄마라는 소리잖아. 그럼 뭐야? 너한테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우리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니? 확실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지금 너 얼굴에 식혜만 퍼부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에요. 저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자식이 있는지 몰라요.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친 것뿐이고 저를 잘 대해줘서 그 사람에게 빠지게 된 거라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이 결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제가 아이들을 챙겨주고 있었는데 손이 모자라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와줬었어요. 그때 저에게 엄마냐며 물어보자 저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몇 번 더 만나게 됐었고 도저히 놓치고 싶지 않아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이게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끝날 문제인 것 같아? 너 쌍둥이 아이라서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했잖아. 배에 수술 자국까지 있는데 이 사실 우리 아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 정말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아니에요. 그냥 종양이 있어서 수술한 자국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솔직히 다 말하려 했어요. 결혼하고 다 말하면 그 결혼 생활이 끝까지 유지가 될 거라 생각했니? 너희 안사돈도 그럼 우리 집안을 속인 거야? 거기에다가 너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졌던 거야? 혼전 임신으로 쌍둥이 딸을 낳았던 거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제가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말을 퍼붓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안사돈이 목욕탕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지 안사돈이 때마침 들어왔고 저와 며느리를 보자마자 당황했는지 다시 신발을 신고 도망치려고 하는 걸 제가 빠르게 쫓아가 안사돈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목욕탕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지인분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계란과 식혜를 먹고 있던 아이들은 할머니 왔다며 좋다고 둘 다 안아달라며 안사돈을 보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지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아들에게 말을 꺼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고 과거의 아픔을 또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일로 인해 두 번 다시 결혼은 하지 않을 것 같아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시야가 어두워질 만큼 어지러웠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저희 아들을 사랑한다고 제발 결혼하게 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를 속이고 계획해서 접근했다는 걸 벌써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용서해 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고 오열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지만 저는 그 팔을 뿌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정리가 되지 않는 머릿속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만간 다시 연락할 테니 집에서 쥐 죽은 듯이 기다리라며 목욕탕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문제는 너무나 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반대할 거라는 건 당연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곤 하지만 자기가 엄마인데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도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밖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머릿속을 정리한 뒤에 다시 며느리를 만나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눈이 붉어지고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다는 걸 딱 보고 알았는지 남편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았지만 도저히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별일 아니라며 대충 얼버무린 상태로 넘어갔어요. 아들이 늦게 집에 들어왔지만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고 싶다며 아들 얼굴을 안 봤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잠이 든 새벽에 혼자 거실에 나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둘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지만 아들의 상처가 크지 않게 모든 상황을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쥐어짜내 생각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아들은 결국 모든 걸 알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 하루 종일 눈도 못 붙인 상태로 나를 새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를 만나 모든 걸 정리할 수 있게 확실하게 통보를 해야 했고, 그날 저녁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서둘러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괜히 아들과 또 만나려고 계획이라도 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고, 제가 먼저 선수쳐서 며느리를 만나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소아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앞에 간호사들이 저를 보며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며느리의 이름을 대며 일을 하고 있는 진료실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환자가 없으면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데스크에서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간호사들이 쳐다봤고, 당황스러운 듯 꺼낸 말은 엄청난 충격을 다시 한번 제 뒤통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얘기하신 그분은 의사가 아니라 저희 소아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아, 저기 들어오네요. 이쌤, 어머님 오신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이쌤을 의사로 착각하고 계시더라고. 어머님, 갑자기 말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무슨 볼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연락하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락하고 오라고 했던 게 이런 거였어? 네가 의사인 것처럼 꾸미고 계획하려고 준비해야 하니까? 그럼 저기 안에 있던 너 이름 적혀 있던 건 전부 뭐야? 그런 것들 전부 가짜였던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너 아주 우리 집안을 가지고 놀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거짓말들 전부 밝혀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니?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을 숨기려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퇴근 시간대만 얼굴 볼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였어. 모든 걸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쌤이 지금 의사인 척 그동안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단속을 자기가 하겠다며 자처한 거였어요. 뒷정리도 항상 대신해 준 거였고요. 언젠가부터 갑자기 자기가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하더니 모든 걸 계획하고 꾸민 일이었구나.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원장님, 여기 큰일이 생겼어요. 나와보셔야겠어요. 그리곤 며느리가 진료를 보고 있다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걸어 나온 원장이 진짜 소아과 원장이었고,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소아과에 있던 CCTV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저와 만나는 시간에 며느리는 환복하는 곳에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그 상자 안에서 의사 가운과 액자 몇 개, 그리고 이름표 몇 개를 들고 원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원래 일을 하던 의사의 흔적을 전부 지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자기 것 마냥 꾸며놓고 저희를 맞이했던 거고, 저희는 결국 며느리의 계획에 전부 속고 말았어요. 이런 반복된 생활을 며느리는 계속해서 거짓으로 꾸미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들과 저는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었네요. CCTV 안에 있던 증거물을 보니 너무나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 범죄 행위였고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됐다면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결말이 오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제가 쓰러지려고 하자 간호사분들이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인 것까지 거짓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손을 쓸 수 없었어요. 그대로 아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무릎을 꿇으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나는 그런 당신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전부 당신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내 말 제발 믿어줘.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정말 잘할게. 날 떠나지 마. 우리 그동안 함께 있던 세월을 생각해보라고. 행복했잖아. 앞으로 우리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만하지 못해? 지금 우리 아들 넋나간 거 안 보이니? 네가 한 거짓말이 전부 밝혀지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네가 한 행동 전부 모두 잘못되었고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 너는 그저 우리 아들을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아들은 괴로웠는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여자들이 접근해도 열지 않던 마음을 열게 한 여자가 온갖 거짓투성의 여자였고 거기에 더해 쌍둥이 딸들까지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충격인 건 세상을 떠났다고 했던 그 애비는 허리를 크게 다쳐 집에서 누워만 있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밖에서 만난 거였어요. 진실된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결국 그 사람들에게 모든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니던 병원에서까지 소송건이 겹쳐 그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쌍둥이 아이들을 봐서 구속은 시키지 않겠다며 합의하고 마무리 지었고 병원에서도 저희와 같은 입장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았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아들은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지 최근 들어 사업 실적도 좋지 않아요. 모든 걸 먼저 계획하고 속이려고 작정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눈 뜨고 코 베이고 말았네요. 주변 분들은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게 될지 모른다며 제정신이 아닌 집안이라고 저희가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를 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더러워서 피하는 것뿐이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정하게 되었네요. 저와 같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언젠가 좋은 일들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조심하시고 모든 걸 믿지 마세요. 그 속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람은 가족이 아니면 절대 믿으면 안 되나 봅니다.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